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쉬는 시간을 오래 가졌는데 내내 복귀를 생각했지만 개인적인 사정들이 자꾸 겹쳐서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셔서 제 개인적인 사정이 뭔지는 대강 눈치채셨죠? 오늘은 제가 예물 시계를 결정한 과정들과 또 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시계 매니아분들은 제 이야기와 상관없이 이런 기념비적인 시계를 고르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거지만 기념일을 맞이해서 첫 시계 구매 계획을 세운 분들께는 고려사항을 확인해보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좋다 이런 걸 추천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예물 시계를 선택했던 기준들 그리고 그 후보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주저리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는 당연히 가격이었습니다. 의뢰 예물 시계를 한다면 평소에 구매하는 가격대보다 조금 높게 잡거나 약간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저 역시도 보통은 100만원 이하 시계들을 많이 구매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높게 설정했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구매하는 가격대라면 예물 시계로서의 의미가 조금 퇴색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200에서 300 정도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 가격대부터는 시계 내외적으로 예물 시계가 갖춰야 할 일종의 덕목들을 잘 갖출 수가 있죠. 제가 이보다 더 높게 설정하지 않은 건 다른 기회비용 때문이었는데요. 시계의 가격을 더 높이는 것보다 여행이나 다른 물건들을 구매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시계에 크게 관심 없으시거나 착용 빈도가 좀 낮은 분들이라면 100 전후반으로도 예물 시계로서 좋은 시계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100 안팎으로 했다면 마라톤의 지사르, 세르티나의 다이버워치, 세이코의 SPB143 정도를 고려해봤을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의 경우는 오리스 아틀리에 문페이지나 아퀴스, 또 해밀턴 재즈마스터 오픈하트를 구매하셨고요. 당연히 더 높은 가격대의 시계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돈을 쓴 만큼 시계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설정하면 되겠고 다만 저는 무리를 해서 시계를 사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암만 예물 시계라 해도 생활에 타격을 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시계 장르인데요. 시계에서 장르를 구분해보자면 드레스, 필드, 파일럿, 다이버, 레이싱 등으로 좁혀볼 수가 있겠죠. 보통 드레스워치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드레스워치가 돈을 쓴 만큼 티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죠. 게다가 예복이나 정장 혹은 댄디한 차림 등에서 활용도가 좋은 면도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캐주얼 차림이 훨씬 많고 언제나 제 원픽은 다이버워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이버워치로 결정했었습니다. 다른 시계들과 비교되는 다이버워치만의 장점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높은 방수 성능, 여러 복장에 잘 어울리는 무난한 디자인, 그리고 여기에 베젤의 활용성 등까지가 포함되고 예물 시계로서의 단점은 아무래도 디자인이 투박하고 투러치의 느낌이 강하다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드레스워치만큼의 고급스러움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보통 예물 시계를 한다고 하면 드레스워치나 다이버워치 정도 선에서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이건 가격이랑도 약간 연계가 되겠네요. 저는 마이크로 브랜드나 100만원 이하의 중저가 시계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이런 브랜드들이 예물 시계나 원탑 시계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절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아쉬운 부분들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마이크로 브랜드의 경우는 국내에 판매점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래서 실착을 해볼 수가 없죠. 이에 따라 환불, 교환, AS 등이 무척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코버 안데르센처럼 국내에 매장을 론칭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매장이 없죠. 스와치 그룹이나 세이코, 시티즌 등의 메이저 브랜드 100만원 이하 시계의 경우는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그게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물 시계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건 이 시계가 내 시계 컬렉션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 아무래도 평소보다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가격대라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더 많이 착용하고 특별한 애정을 줄 수 있겠습니다. 시계의 스펙으로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건 브랜드뿐만 아니라 가격대와 직결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마이크로 브랜드들이나 중저가 라인업이 아무래도 완성도나 스펙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비싼 시계라고 무조건 완성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시계가 스펙이 전부인 것도 아니긴 합니다. 나름의 장단점이 다 있는 거겠죠.
타인의 시선도 아무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계가 일반적으로는 사치제, 액세서리 등의 용도로 사용되니까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 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등이 신경 쓰일 수가 있겠죠. 확장해보면 브랜드 내에서 가격 편차가 심할 경우 싼 게 비싸 보일 수도 있고 비싼 게 싸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대로 소위 명품 브랜드의 시계는 가품이 많아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브랜드의 네임밸류 충분히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제 경우는 브랜드의 유명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지만 그 돈이면 또 그 돈들 모으면 시계 좋아한다면서 이 브랜드 시계도 없어? 이런 말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약간 반발심 같은 것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크게 이 정도를 고려해보면 대강의 라인업은 구성해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사이즈, 디자인, 스트랩 등도 취향에 맞춰야 하고 리뷰 등을 통해서 마감이나 애프터 서비스, 성능 등을 검색해보시면 아마 5개 안팎으로 후보들이 정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 안에서는 온전히 개인의 취향만이 남겠죠. 저는 여러 기준들 중에서 디자인을 중점으로 선택지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후보로 선택했던 시계들이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 42mm, 또 오리스 아퀴스 한강 에디션, 태그 호이어 까레라 검정 골드, 또 태그 호이어 아쿠아 레이서 쿼츠 플러스 마라톤 티사르 이렇게 4개였습니다. 하나씩 얘기해보면 레전드 다이버는 하나 나무랄 게 없는 시계죠. 슈퍼 컴프레서를 대표하는 디자인, 브랜드, 헤리티지, 성능, 하다못해 날짜창까지 저한테는 불호 없는 시계였습니다. 그래도 2가지가 좀 아쉬웠는데 하나는 러그2 러그였고 하나는 스트랩이었습니다. 제가 덩치가 좀 있는 편이라서 사이즈 자체는 좋았는데 러그2 러그가 이거 굉장히 길더라고요. 손목을 넘는 지경이라서 계속 마음에 걸렸고 구매를 한다면 또 메쉬 스트랩으로 구매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러그 사이즈도 조금 넓은 편이고 테이퍼 다운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약간 족쇄 같은 걸 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mm 케이스에 20mm 러그 사이즈로 조금 다운되어서 나와준다면 그때까지 기다렸겠지만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넘겼습니다. 아퀴스 한강의 경우는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시계였는데요. 제가 아퀴스를 하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특히 아퀴스 특유의 디자인과 색감 그리고 제 고향 한강이 한글로 적혀있는 케이스백 한정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희귀성까지 매력적인 포인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구매를 문의했던 모 백화점에서는 파격적이라 느낄 만큼의 가격대를 제시해서 크게 흔들렸고요. 지금도 따로 하나 더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매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쉬운 시계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퀴스가 없었다면 다른 시계들은 전혀 고민해보지 않았을 거였고 2달 정도 계속 저울질을 해봤었네요. 태그호이어 까레라는 예물시계 대명사 같은 시계죠. 사실 관심은 없었는데 워낙 명성이 자자해서 손목에 올려놔보자 라는 마음으로 차봤었다가 마음을 빼앗긴 시계였습니다. 내가 드레스워치류 시계에 너무 색감각을 끼고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 검골 조합은 자기 전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론진에 비하면 조금 젊은 감각이 드는 것도 좋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차지 않았던 장르의 시계를 예물 시계라고 사면 얼마나 차겠나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사실 백화점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차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품질은 조금 다르지만 티소의 비소데이트 같은 유사 디자인 대체제가 있어서 요것도 내려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물 시계는 왜 꼭 하나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래도 방출하지 않고 오래오래 편하게 차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쿼츠 시계 2점을 사는 것도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레이서 쿼츠하고 마라톤 티사르를 하나씩 구매하자는 선택지로 만들어봤습니다. 좋은 조합이고 후회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로 하라는 어른들의 조언이 있어서 이 조합도 내려놨습니다. 근데 티사르는 미련이 조금 남아서 결혼기념일 같은 날에 이제 구매를 할 것 같네요. 이 후보들 중에서는 아퀴스 한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었고 구매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매장 돌아다니다가 눈이 한껏 높아져 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매장 들어가서 이것저것 차보다가 좀만 더 보태면, 좀만 더 쓰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가격대를 낮추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다른 시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슬프게도 눈이 높아져 버린 저는 자꾸 돈 계산해가면서 또 예물시계라고 자꾸 의미 부여하면서 그리고 이전 시계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부각시키면서 결국 금액대를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3가지 후보를 다시 추렸고 브레이틀링 어벤져, 태그오이어 모나코, 그리고 오메가 시마스터 다이버 300에 이르릅니다. 이외에도 까르티에 탱크나 브레이틀링 네비타이머, IWC 마크 18 같은 모델들도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들로 논외시켰습니다. 어벤져 같은 경우는 이미지 컷이 너무 예뻤는데 이상하게 스펙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느낌도 들었고 어벤져보다는 저는 콜트가 취향이더라고요. 근데 콜트는 단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포기했고 또 모나코는 다이버 시계는 아니지만 그 특유의 사각 디자인이 너무 좋았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설정했던 가격의 마지노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트레이더스에서 이 가격에 판매하긴 했었는데 때를 놓치기도 했었고 또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하면 정식 AS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007을 워낙 좋아한다고 자주 말씀드려서 답정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007 때문에 시계를 산다면 아쿠아테라 또는 플레니노션 혹은 중고로 쿼츠 모델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현행 시마스터 다이버 300보다는 말씀드린 시계들이 더 007의 색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타임 투다이가 개봉해서 한껏 오메가 다이버 시리즈에 뽕 도차게 됐고 제 드림워치였던 제임스 본드 에디션과 가장 유사한 디자인이 현행 다이버 300이라는 점, 또 다이버 300이 어찌됐든 시마스터의 시그니처 모델로 보이는 점 때문에 저는 결국 이 시계로 선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대도 시마스터 라인 중에서 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가격 비교하러 다니면서 노타임 투다이 에디션이나 문워치에 흔들리기도 했었고 특히 이번 문워치가 평이 워낙 좋아서 마음이 또 흔들렸지만 노타임 투다이는 예산 밖이었고 또 달보다는 007을 저는 더 좋아하기 때문에 둘 다 내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메가 시마스터 다이버 300을 예물시계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후회는 없고 아주 만족하면서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시계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영상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요약하자면 이제 가격, 브랜드, 디자인, 스펙 혹은 성능, 작게는 시계 착용 빈도까지 고려해볼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영상에서 이 시계가 좋다, 저 시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건 저도 일단 사용해보지 않았고 또 개개인마다 우선시되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주가 너무 넓고 어떻게 검색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자신이 설정한 금액대 플러스 특정 키워드 예를 들면 200만원대 예물시계, 300만원대 다이버워치 등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인기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실착을 꼭 해보시길 권장하고요. 저 역시도 장르, 가격, 디자인, 실착, 구매의 순서였고 중간중간 계속 국내외 리뷰들을 정독해 썼습니다. 자, 이렇게 제 예물시계 원정기로 인사를 드렸고 앞으로 또 재미있는 영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시청자분들의 예물시계와 또 선택 이유 등을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